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게 할 말은 하는 기자,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조승원의 코너킥.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종차별을 주제로 들고 오셨다고요? 예, 인종차별, 징후범죄 뉴스가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뭐 월요일에는 손흥민 선수 얘기가 하루 종일 화제였죠. 그리고 그랬죠. 어제는 또 무슨 BTS가 인종차별 당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와서 예.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요즘 정말 인종차별 뉴스가 국내외에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온라인 테러 당한 일,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예. 뭐 간략히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제 네. 새벽이었죠.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한테 얼굴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또 이후에 이게 또 바로 골로 연결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심판이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해서 반칙을 선언을 하고 골을 무효 처리했는데 네. 경기 이후에 맨유 숄사르 감독,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손흥민 성씨가 이제 손이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SON, 선. son이잖아요. 예, son.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빗대서 만약에 내 아들이 저런 식으로 경기장 누워 있었으면 나는 밥 안 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토트넘 무리뉴 감독이 좀 화가 나가지고 손흥민이 숄사르보다 좋은 아빠를 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은 미디어 기자들 너희들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예. 뭐 여기까지야. 뭐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설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후에 맨유 팬들이 이 손흥민 소셜 미디어에 몰려가 가지고 온갖 욕설을 갖다가 퍼부어 나가 가지고 문제가 커졌죠. 근데 예. 뭐 참 여기서 언급하기도 참 그렇긴 합니다만 뭐 개 고양이 박쥐나 잡아먹어라, 뭐 돌아가서 DVD 팔아라, 뭐 쌀 먹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대놓고 욕설로 도배를 하면서 국내 팬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공격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유튜브 영상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차 타고 손흥민 선수가 어딘가를 가는데 팬 한 명이 다가와서 사인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뒤에서 누군가가 그 영화 혹성 탈출 DVD 2장 좀 구워달라, 뭐 이런 얘기했던 그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예. 작년 여름에도 그 아스널 팬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에 교체돼서 나가니까 야야야 DVD 나간다, DVD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생중계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DVD가 이 아시아계 선수들을 향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인종차별 그런 언어죠. 네네. 아무튼 이번 사건 이후에 지금 파문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오늘 BBC 보도를 보니까 EPN 구단들 사이에서 리그 전체적으로 아예 소셜 미디어를 보이콧해버리자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 네.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표시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 클럽과 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런 인종차별 공격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참 나빠지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BTS 이 칠레 방송 TV 프로그램에서 코미디로 아주 인종차별적인 기분 나쁜 방송을 만들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 결국은 세계 팬들 항의를 받고 사과를 했죠. 이게 손흥민, BTS 뭐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유명 인사들인데 네. 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게요. 아무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난 10일에 방송된 건데 한 뭐 출연자 5명이 BTS처럼 뭐 옷을 이렇게 꾸며서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름을 김정은, 김정도스, 김정트레스, 김정콰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은이라는 거는 스페인에서 이를 우노라고 하니까 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도스가 2, 트레스가 3, 콰트로가 4.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뭐 김정은 1, 김정 2, 김정 3, 김정 4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친 건데 말장난을 한 건데 이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나 백신 맞았어.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내면서 웃고 떠들다가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방송사에서는 처음에는 뭐 칭찬도 비난도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비난이 결국 거세지니까 나중에는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뉴욕 타임스가 이번 사태를 또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기사 첫 줄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BTS 팬들의 힘을 보여준 것이면서도 이 사과를 한 거가 동시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특히 아시아계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준 것 이렇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시아계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지금 민의로 문정숙님께서요. 일부 언론까지 나서서 차별에 동조하는 분위기라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차별에 동조한다면 정말 그건 큰 문제인데요. 그런 분위기가 있나 보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나 BTS에 대한 인종차별 뉴스도 정말 안타까운데 앞서 말씀 주셨지만 세계적인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이요. 네. 갑자기 난데없이 길 가다가 막 폭행을 당하고 봉변당하고 교민들 불안, 걱정 무척 크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어적인 차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력을 동반한 범죄, 네, 범죄 행위잖아요. 이건 형호, 증오 범죄가 아주 하루도 멀다 하고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 네, 최근 미국 포브스지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LA에 자기 아들이 살고 계신데요. 네. 이 아들이 오스카 시상식을 위해 미국을 가는 나를 걱정하고 있다. 아, 왜? 아들 얘기가 길거리에서 엄마 다칠 수도 있다. 경호원 필요하다. 이 가해자들이 노인을 특히 노린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아들한테 들었다면서 걱정을 하신 그런 내용이 인터뷰로 보도가 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건 보면 뭐 길 가던 뭐 아시아 여성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발길질하고 예. 뭐 지하철에서 뭐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뭐 휴대폰 뺏어서 부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MBC 특파원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 석 달 동안 뉴욕에서만 이런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31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딱 뉴욕 한 곳에 석 달 동안 통계가 이런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윤여정 선생님 같은 분들조차도 미국을 가면서 이런 신변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타겟이 대상이 노인, 여성 이런 약한 분들이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특히 아시아계 여성이나 노인분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통계를 보니까요. 아시아 혐오 피해자의 혐오 공격 범죄 피해자의 68%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혐오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띈 게 한국일보에서 그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신기욱 선생님을 이메일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이게 기사를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네. 이 기사 보니까요. 2020년 미국 16개 대도시 경찰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전체 혐오 범죄는 작년에 7%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안 혐오 범죄는 15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유독 아시아인들이 표적이 돼버린 거죠. 또 한 민간단체 자료를 보면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아시안 혐오 범죄가 3,800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68%가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하. 그러면서 이제 신기욱 교수는 이 아시안을 향한 공격 유형 특징을 3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하나는 일단 묻지마식 범죄,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젊은 남성이 아시안계 노인이나 여성을 골라서 폭행하는 약자 공격형 증오 범죄, 네. 약자 공격형.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혐오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 정도로 보이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결국은 집단 간의 갈등, 대규모 충돌도 우려된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예. 참 뭐 지금까지는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범죄, 증오범죄 얘기를 좀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남의 나라만의 얘기일 것이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당하고 BTS가 인종차별 코미디 조롱당하는 거 기분 나쁘고 우리가 분노하는데 우리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좀 참 그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회부장 할 때 저희 팀에서 이런 그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주민들의 어떤 뭐 인권 문제 네. 그리고 이런 인종차별 문제를 몇 차례 계속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뉴스를 내보내고 나면 저를 비롯해서 취재한 기자들까지 전체가 다 이른바 멘붕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허. 그러니까 온라인 댓글 반응 상당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벌라고 남의 나라 왔으면 뭐 어느 정도 차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특히 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다른 나라를 한번 봐라. 우리는 양반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좀 이 주제 꺼내면서 좀 걱정도 좀 되는데 댓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요. 일단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 숫자 지금 약 2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거의 5%에 달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인 겁니다. 이미. 예. 게다가 지금 출산율을 보면 세계 최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이주민 정책을 누가 앞으로 어떻게 펼친다고 해도 더 줄이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런 이주민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문 닫을 업체가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들의 노동력을 빌려서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농촌도 지금 거의 이주민 그렇죠. 노동자 없으면 거의 아유, 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냥 스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좀 넓게 보자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발전,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혐오와 차별이 퍼지면. 그래서 네. 한국 사회 인종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민 교포들이 외국에서 겪는 인종차별 또 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한국 체류 이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자주 인용하는데 한국일보가 좀 기사를 이 분야를 좀 기사를 최근에 잘 썼더라고요. 제가 아하. 그래서 이 한국일보 기사를 또 인용을 하자면요. 2019년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 여기서 한국은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가 있는데 네. 여기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이요. 예, 64개국 중에 55위. 그러니까 끝에서 10번째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되는 나라.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니 한국은 미국처럼 무슨 뭐 길 가다가 때리고 이런 건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최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일단 서구 사회와는 양태가 좀 다르다. 양태가 다르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보고서를 보면요. 결혼 이민자, 동포, 난민, 유학생, 전문직, 뭐 이주 노동자 등등등 해서 이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68%가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럼 인종차별을 느끼는 이유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네. 먼저 피부색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24% 정도고요. 피부색. 예, 예. 종교 때문에 차별을 겪는다는 게 18% 정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네, 이게. 그러네요. 예, 서구 사회에 비하면 현격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국어 능력에서 차별을 느낀다는 답이 62%, 아하. 말투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56%, 출신국에서 오는 차별이 56%였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피부색처럼 이렇게 쉽게 눈에 띄우는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보다는 예. 출신국의 경제 수준, 그러니까 너 잘 사는 나라에서 왔냐, 못 사는 나라에서 왔냐, 우리보다 잘 사냐, 못 사냐를 갖고 따져서 타별하는 이런 경향이 일단 있고요. 네. 또 말투,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지 어눌한지 이런 일상적인 이유에서 차별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한국 사회 인종 차별이 서구 사회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인 형태로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더라도 오히려 이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보다 좀 은밀하고 그런데도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한국 사회 인종차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한국은 인종차별과 무관하다. 한국은 인종차별 안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아하. 당연히 이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차별에 대해서 매우 무신경하고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보고서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 지금 들으시면서 603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은 약자한테 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결혼 이민자인데요. 여전히 차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성훈 기자 말씀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은근히 네. 따돌림한다는 이런 형태의 인종차별이 꽤 많고 그렇죠. 서구처럼 직접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고 아유, 대한민국이 그렇구나. 이미 다문화 국가다 이렇게 봐야 할 네. 텐데 이주민들과 우리 한국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또 어울려 선주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잘 어울려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만 이런 차별이 줄어들고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주제라서 이것만 가지고 한 100분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인권위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처럼 예. 우리는 인종차별 아예 안 해. 아. 한국은 인종차별 무관해. 야, 우리 정도면 양반이지. 아하, 요 생각부터 조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부터. 네, 그래서 네. 지금은 계속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자체를 이렇게 꺼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인종차별도 안 하는 나라인데.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별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네. 얘기해? 이런 반응 자체가 일단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급한 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인종차별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년 동안 3번 옮길 수 있게 지금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고용주가 폭언과 폭행을 하고 뭐 만약에 이주 노동자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이걸 입증을 못하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그 사업장을 바로 떠날 수가 없잖아요. 네. 3년에 3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하. 그래서 유엔이나 ILO 같은 데서 이거 인권 침해라고 매번 한국 정부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수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지금 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제도화된 차별부터 국제 인권 기준에 좀 맞게 우리가 네. 좀 고쳐나가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